안녕하세요. 바람이 많이 차갑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차 한잔 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모두 건강들 하시지요? 반갑습니다. 저는 썰을 사랑하는 남자를 매일 청취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강원도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가게에는 물건을 사지 않아도 자주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차 한 잔을 하고 가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많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 한 잔, 차가운 겨울에는 따뜻하고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하며 오손도손 이곳의 이야기들을 듣고는 해요. 저와 제 아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이곳의 사연들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라도 되는 것처럼 함께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낸답니다. 이곳의 이야기들에 누구보다 진심인 저희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몰래 깜짝 이벤트를 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영상을 틀어두고 이야기를 듣다가 나오는 본인들 이야기에 깜짝 놀라며 웃음꽃을 피우실 어르신들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떨리고 긴장되지만 말주변 없는 저를 도와 저희 어머니까지 나서서 한마디 한마디 보태어 마음을 담아 적는 글이니 조금 모자라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30 후반이 다 되어가도록 장가도 못 가고 어머니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 살던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먼저 하늘로 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저를 홀로 업어 키우셨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군대 전역 후에 떠나셨으니 어머니께서 저를 업어 키우셨다는 말보다는 제가 철딱서니 없이 어머니 등에 업혀 살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늘 강인하고자 하셨던 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만큼은 절대 내색하지 않으시고 항상 뒤돌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소리 없이 애절한 눈물을 보고 도저히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핑계일까요? 달이 저물어 깊은 밤, 잠을 설쳐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리 급하게 갔는가? 명호하고 나만 두고 무엇이 그리 급해서 뒤 한 번을 안 돌아보고 바삐 갔는가, 이 사람아. 새까만 밤하늘에 외롭게 뜬 달을 보며 차마 큰 소리도 내지 못하시고 못다한 말씀을 전하시던 어머니. 그날 하늘에 뜬 달이 왜 그렇게도 멀고 아득하게 느껴지던지 닿지도 않는 손을 하염없이 하늘에 뻗으며 얼굴을 가득 적신 눈물을 닦지도 않던 어머니의 뒤에서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숨죽여 울기만 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늘 아름다운 나비 같았던 어머니께서 날개를 접고 웅크려 작은 애벌레처럼 땅으로 가라앉는 동안에 저는 그 작은 등 한 번을 못 안아드리고 한심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웠던 저희 모자에게도 시간은 멈추어지지 않더군요. 엄마, 이제 나랑 서울 가서 살아요. 큰일 날 소리 마라. 내가 이 동네를 떠나 어떻게 살아. 너 얼른 가서 취직도 하고 결혼할 아가도 사귀고 해라. 엄마는 여기 지내고 있을게. 걱정 말고. 내가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서울을 가요? 가서 아들하고 맛있는 밥 먹고 좋은 거 구경하면서 살자. 난 됐어. 내가 가면 네 아비는 아버지야 늘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시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 보나. 그래도 때 되면 묘에 난 풀 정리해주고 예쁜 꽃 가져다 말동무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명호야, 엄마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러 가. 엄마, 너 없어도 밥 안 거르고 산책도 제때 나가고 잘 지낼게. 엄마 그냥 여기서 아빠 실컷 그리워하게 내버려둬. 그마저도 못하면 엄마 정말 못 살아. 엄마, 알겠어요. 같이 서울 가자고 안 할 테니 그런 소리,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난 엄마 하나만 보고 사는데. 아이고,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하다. 괜한 소리를. 미안해. 이리 와, 엄마 안아보자.
한동안 필사적으로 강인해 보이려고만 했던 어머니께서 먼저 무너져 내리셨고, 그런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했습니다. 서울 가지 말자. 꼭 서울에 가야만 돈 벌어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내 인생 목표는 오직 우리 가족의 행복이니 여기서 행복해보자. 하나뿐인 우리 어머니 웃게 해드리고 서둘러 가신 우리 아버지 편안하게 눈 감게 해드리자고요. 저는 그렇게 막연히 돈을 벌기 위해 떠나려던 서울행을 취소하고 어머니가 계시는 강원도 시골 산자락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전역하면 서울로 돈 벌러 간다던 수키네 아들 명호가 서울 갈 생각은 않고 저 엄마가 하는 슈퍼 앞에 서 있으니 동네 사람들 관심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수키야, 네 아들 서울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명호야,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서울 간 거 아니었어? 갔다가 놀러 온겨? 하루에도 몇 번을 제 머리 위로 두둥실 떠다니던 물음표가 점차 사그라질 때쯤 저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능 해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읍내에서 장이 열리는 날엔 마을버스를 대신해 동네 어른들 모시고 시장으로, 어르신들 장 보는 동안에는 아버지 친구 따라 시장에 필요한 얼음 나르고 리어카 끌며 커피 장사를 했습니다. 커피 장사는 남는 장사라고 하기보다는 찬바람 이는 시장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하시는 어르신들 따뜻하게 몸 데우시라고 나눠드리는 편에 속했지요. 어르신들은 그런 저를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고 미안해만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편하게 대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어르신들 댁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다 알 정도로 저를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지붕에 멋대로 집을 지어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벌 퇴치부터 이장님 댁 진돗개 목욕, 어르신들 댁 싱크대 고장, 보일러 고장, 전기 고장까지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이 동네에 남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명호야, 엄마하고 잠깐 어디 좀 다녀오자. 가게 문도 잠그지 않고 어머니께서는 뒤뜰에서 그물망과 막대 하나를 챙겨 앞장서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곳은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한 할머니 댁이었어요. 아이고, 야야, 천천히 와도 된다니까. 이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다고요. 그나저나 어디 숨었어요? 딱 입구 문짝위에 붙어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의 설명을 따라가 본 곳에는 정말 커다란 벌집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 엄지손가락만큼 크다는 말벌은 보이지 않고 어머니께서도 말벌이 없다 생각하셨는지 가져온 그물망은 사용하지도 않으신 채 막대로 벌집을 툭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집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안에 있던 말벌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었어요. 놀란 제가 황급히 문을 열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집 속으로 숨겼습니다. 남은 것은 저와 말벌 1대1이었지요. 얼굴을 먼저 그물로 감싸고 들고 있던 살충제를 힘껏 뿌렸습니다. 한참의 접전 끝에 말벌을 소탕하고 나니 얼굴이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죠. 잡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마치 이제 막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응시자처럼 어머니 손에 이끌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 동네 어르신들께서도 더 이상 제게 서울에 왜 안 가냐고 묻지 않으시더군요. 그런 말을 대신해 제게 돌아오는 말들은 이 동네에 남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말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웃긴다. 명호 저게 제 아비가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구먼 그래? 명호 엄마 이제 두 발 뻗고 자도 되겠어. 그러지 말고 이제 집집마다 돈을 받아. 이렇게 훌륭한 해결사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어? 안 그래요 미안 엄마? 그래 맞아. 명호 아빠 젊었을 적보다 훨씬 손도 빠르고 야무진데 이 정도면 전문가야. 돈 받아야 돼. 아이고 돈은 무슨 됐어요. 손대면 뚝딱인 걸 뭐하러 돈을 받아? 가요.
그날 가게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소풍 가는 날 아침 집을 나서는 아이의 표정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나가는 것이 어머니께서도 저만큼이나 행복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후로 더 자주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때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처음 겪는 일들이 많아 당황하기도 하고 문제 앞에 서서 진땀을 쏟기도 했지만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얼굴에 미소를 되찾으신 어머니를 보는 게 좋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어머니를 대신해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가게를 비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에 임하기를 바랐던 어머니의 뜻이겠지요. 그동안 아버지와 두 분이서 함께 가꿔오셨던 가게는 건물이 좁고 낡았지만 따뜻한 정이 있는 가게였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가게 문단속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면 손님 삼아 왔던 동네 주민께서 가게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계산대 위에 알아서 잔돈 맞춰 돈을 올려두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저희 가게를 지켜주고 계셨던 셈이지요. 저희는 그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맞이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날은 그리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유방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암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던 날, 처음으로 이 동네에 남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좋은 병원이 좀 더 근처에 있었더라면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있을 어머니의 수술과 회복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암이라는 말에 너무 당황하신 탓인지 아무것도 드시질 못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곁에 딱 붙어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어요. 엄마, 그래도 밥은 잡수셔야죠. 이렇게 안 드시면 힘이 없어서 어떻게 암이랑 싸워 이겨요. 엄마가 미안하다, 아들. 어머니께서는 수술 전까지도 햇볕에 바짝 마른 고사리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다가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슴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이었기에 너무 힘든 마음으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프지 않고 무사히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술실의 불투명한 유리벽에 대고 수백 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로우실까. 고통 속에서 얼마나 더 쓴 눈물을 삼키셔야 할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수술의 고통보다 수술 후 회복하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부디 어머니께서 끝까지 잘 견뎌내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정말 제게 남은 것은 이제 어머니 단 하나뿐이었거든요. 수백 번의 기도가 끝나갈 때쯤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어머니께서는 수술실을 들어갈 때보다 더 헬쑥해진 얼굴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네. 엄마 안 죽어. 울지 마. 수술이 끝나고 이번 치료가 끝난 후에도 몇 달간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거리가 있는 강원도에서 몇 달 동안 통원 치료를 하는 것보다 서울에 잠시 머무를 방을 구해 그동안 어머니의 병간호에만 집중하며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고 보니 몇 달 동안 문을 닫은 채 가만히 두어야 하는 가게 걱정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 당분간 어머니를 간호하기에 문제는 없었지만 문제는 얼마의 시간을 더 머물러야 하는지 정확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 없는 싸움이었죠. 저는 고민 끝에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족한 아들이라 죄송합니다, 엄마. 네가 뭐가 죄송하니? 내 몸 아픈 것도 모르고 곰처럼 살았던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젊은 날을 다 내 옆에서 보내게 한 것도 모자라 몸까지 아파서 널 고생시키는구나. 미안해, 아들아. 아버지와의 지난 날이 깃들어 있는 가게를 정리한다는 것이 누구보다 속상할 어머니였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런 말씀은 일절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시던 날 간단한 짐들과 가게 정리를 위해 저 혼자 강원도로 가게 되었어요. 몇 시간이 걸려도 쉬면서 내려갈 수 있으니 다녀오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라 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꼭 완전히 다 나아서 가고 싶다고, 이런 모습으로 동네에 갈 수 없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다 모르지 않기에 홀로 오른 강원도행 차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마치고 오면 다정하게 함께 가게를 보시던 부모님의 모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네에 남겠다 결심했던 날, 모든 날들이 스쳐가고 앞으로가 조금은 막막하기도 했어요. 어머니의 병이 완전히 낫고 나서 다시 돌아와도 예전처럼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 동네 사람들이 그때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기다려 주실까? 그리고 그 모든 고민들이 정말 어리석은 고민이었다는 걸 깨닫고 맙니다. 저는 가게에 도착해 간단한 청소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 지켜보고 계시던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 둘 가게로 모여드셨습니다. 수키는 혼자 왔어? 걱정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보시는 동네 어르신들부터 이제 가게 문 다시 여는 거? 일주일 전부터 자네가 주는 시원한 사이다가 마시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저를 기다리셨던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이셨어요. 저는 그분들 앞에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수술 잘 마치고 퇴원하셨어요. 당분간 계속 병원에 오가며 치료를 받으셔야 해서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는 병원 근처에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느 정도 회복하시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는 이만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르신들 사이를 비집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가게를 접어? 멀쩡한 가게를 뭐 때문에 접어? 영 안 오는 거 아니지? 왜 그래? 치료비가 부족해? 다시 온다면서 가게를 왜 접는데? 어르신들은 이해하실 수 없다는 듯 저를 추궁하셨습니다. 제가 내어드린 시원한 사이다를 좋아하셨던 어르신께서는 제 말에 화가 난다는 듯 문을 박차고 나가 등을 돌린 채 한참을 가게 앞에 서 계셨어요. 그런 모습들에 저 역시 그동안의 정이 떠올라 가슴이 서운해졌지만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건강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다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을 참고 서 있자 질문을 멈추고 한 분씩 저를 안아주셨어요. 걱정이 많지. 눈물이 나면 확 쏟아버리고 다시 힘내버려. 그래, 엄마 아픈데 가게가 다 뭔 소용이야. 수키 언니는 부럽다.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엄마 옆에 떡하니 지켜주고. 멋진 아들, 허 사장 몸 다 나으면 꼭 다시 모시고 돌아와야 된다. 알겠지? 아니지. 이제 수키 언니는 허 사장 아니지. 요 든든한 아들이 사장인데. 아이고, 이제 사장님 소리 못 듣겠네, 명우도. 우리 수키 잘 부탁해. 안 아프게 손 꼭 잡아줘, 아들아. 어르신들의 뜨거운 위로가 끝이 나고 홀로 가게에 남은 저는 하얀 종이를 펼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너무 긴 글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명호 슈퍼 영업 종료. 안녕하세요. 명호 슈퍼 아들 김명호입니다. 그동안 명호 슈퍼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저희 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좋아질 때까지 가게 문을 닫으려 합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어머니의 뜻에 따라
남아있는 재고들을 무료로 나눠드리려 합니다. 건물을 정리하는 일주일 후까지 가게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 마음껏 가져다 쓰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부족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좋아진 건강과 함께 꼭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아들 올림. 너무 글씨가 작으면 어르신들께서 읽어보기 힘드실까? 작은 종이를 여러 장 이어붙여 큰 글자로 써내렸습니다. 허접하지만 얼추 완성된 안내문을 가게 앞에 붙여두고 다시 서울 가는 길에 올랐어요. 다시 저 자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꼭 좋아지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도드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 일주일은 금방 흘렀고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 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한번 안아드리고 저 혼자 강원도로 향했어요.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느리게 도착해 주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도착한 저희 슈퍼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비워진 선반 옆으로 계산대 위에 수많은 편지들과 영수증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판단이 되질 않아 한참을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간 계산대 위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내려간 영수증이 한 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놓여진 편지부터 꺼내 읽었습니다. 허스키 아들 김명호 보아라. 코 흘리게 못난이 개구쟁이 녀석이 어느덧 곤만한 덩치가 되어 엄마를 지키겠다고 어른 노릇을 하니 생각만으로 웃음이 난다. 그저 귀여운 아들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 매일 너한테 받아먹던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이 이토록 그리워지다니. 진정 네가 요물이구나. 네 녀석 키가 내 무릎 높이만 할 때 마당 앞 청소하려고 네 아버지한테 빌려간 빗자루를 되찾겠다고 우리 집에 달려와서는 우리 아빠 빗자루니까 돌려주세요 하고 질투하던 어린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이제는 너희 가족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마을 사람들과 나누려는 모습이 참 기특하다. 그 예쁜 마음이 고마워서 우리가 몰래 가게를 빌려 장사를 했단다. 가격표가 없어서 가격은 우리가 마음대로 붙여받았다. 모자라지 않게 넉넉히 받았으니 기뻐해도 된단다. 네가 공짜로 가져가라고 했던 물건들은 모두 동네 사람들이 나누어 샀다. 네가 장날마다 무거운 얼음 들어 나르고 커피 심부름했던 읍내 시장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모두 여기까지 와서 한 보따리씩 사갔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찾아온 일이 아닌 그동안 너의 그 착한 심성을 알아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일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멋지고 착한 남자로 살기를 바란다. 꼭 돌아와서 사이다 나누어 마셨으면 좋겠구나. 우리 마을 골목대장 숙희 언니에게. 대장님, 몸은 좀 어떤지 모르겠네요. 나 골목 뒷집 은숙이. 언니 아픈 날 이후로 밤에 잠도 안 오고 온통 언니 생각뿐입니다. 의리로 맺은 우리 숙자매 영영 못 만나게 될까봐 매일 그리운 생각뿐이에요. 매일같이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보고 싶소.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 나누어 먹고 추억을 쌓았던 명호 슈퍼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동네 사람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명호가 돈도 안 받고 슈퍼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공짜로 나눠 가지라고 하기에 서운하고 화가 나서 장날에 시장까지 찾아가 소문을 내고 물건을 싹 다 팔아버렸습니다. 아들 명호가 그래도 시장에서 영 환영받지 못한 존재는 아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버선발로 달려와 앞을 다투며 한 푼이라도 더 주고 가려고 하더이다. 덕분에 언니가 늘 1,000원에 팔던 음료수는 5,000원이 되어 그들의 장바구니에 담겼네요. 지난날 언니가 살아온 인생만큼 명호도 착하고 예쁘게 살고 있나 봅니다. 언니, 나 시집 오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 남편이 사실 도박으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도망치러 갔던 버스 정거장에서 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언니에게 물었어요. 이 동네에 살고 있느냐고. 그날을 기억하세요?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언니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는 나를 달래며 고민 않고 지갑을 열어 손에 몽땅 쥐어주신 지폐 몇 장이 나를 이 동네에 머물게 했답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그때 도망치지 못했던 제 자신과 하필 그날 따뜻한 위로를 베풀었던 언니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잔뜩 원망할 작정으로 찾아간 언니네 슈퍼는 지독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언니는 늘 남들과 나누고 베푸는 것에 있어 망설임이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생각만 하느라 시간이 번쩍 흘러 어느덧 나이 60 중반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언니를 닮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답니다. 이 동생의 작은 소원을 위해 얼른 쾌차하여 돌아와 주세요. 언니의 무신경한 말투와 표정, 그와 상반되는 따뜻한 손길이 너무 그립습니다. 언니의 그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받았던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큰 돈은 아니지만 치료비에 보태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남은 재고 장사해서 번 돈은 가만히 두었다 다시 돌아올 때 쓰시고 저희가 모은 돈은 꼭 치료비에 보태어 쾌차하세요. 언니 기다릴게. 사랑해. 어르신, 저 읍내 방앗간 아들입니다. 병으로 치료받으시고 있다고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때 도와주셨던 저희 어머니도 아직 정정하게 살아계십니다. 치매 판정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동네까지 가서 헤매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몇 마디 단어에 제 이야기인 걸 기억하시고 자전거에 태워 방앗간까지 모셔다 주셨던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몇 번 와서 짧게 나눈 대화가 전부인데 그걸 기억하시고 저희 가게까지 찾아와 주신 게 참 감사하고 신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언젠가 도울 수 있다면 꼭 그때의 감사함을 갖고 싶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로 인사드리게 되어 속상하지만 멋진 어르신이니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꼭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꼭. 동네 분들이 남겨주신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인생을 누군가 모아서 적어놓은 것 같았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절에 있었던 일들까지 빼곡하게 적힌 것을 보니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인생을 알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으며 어머니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가지런히 묶여있는 온통 수기로 빼곡하게 적힌 영수증을 보니 그 터무니없는 금액들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과 마음들을 알기에 어떤 목적으로도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영수증을 빠짐없이 읽어보았습니다. 200ml짜리 커피 한 캔을 5,000원에 구매하신 분, 1kg짜리 설탕을 3만 원에 구매해간 분도 계셨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니 두 뺨이 얼얼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한자 한자 읽어보느라 해가 진 것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문을 열고 누군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정말 아주 가끔 뵈었던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었습니다. 명우?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소문 듣고 왔는데 내가 늦었나 보구나. 정말 감사하게도 저와 어머니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저도 방금 막 왔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난 방금 먹었어. 아픈 어머니 모시고 네가 고생이 많구나.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저희 어머니가 대단하고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명호야,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는 말고 이것 받아라. 서울 가면 어머니 드려라. 어르신께서 제게 쥐어주신 것은 다름 아닌 돈봉투였습니다.
하얀 봉투에 빼곡하게 지폐로 채워져 있었어요. 어르신, 이건 너무... 명우, 너는 모르겠지만 네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각별했어. 명우, 너는 아마 본 적이 없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많이 아픈 사람이었어. 사고로 뇌를 크게 다치고 나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었지. 내가 옆에 없으면 꼭 큰일 하나씩 나는 사람이었는데, 뜨거운 여름날 평상에 누워 둘이서 같이 낮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 집사람이 없어진 거야. 놀라서 온 집안을 뒤지고 마을을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지. 애타는 마음에 파출소로 달려가니 그곳에 네 어머니가 계셨단다. 대낮 뜨거운 햇볕 아래 자전거 타다 넘어진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병원으로 모셔갔다고. 집사람이 파출소 구석에 앉아 나를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 이 아줌마가 나 열나지 말라고, 나 죽지 말라고 이렇게 해줬다, 여보, 하면서 물에 젖은 수건을 이마에 두르는데, 자칫하면 열사병으로 위험하셨을 수도 있다는 파출소 소장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집사람 구해준 네 어머니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몰라. 그 후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어서 여러 번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안 받는다고 어찌나 매몰차게 굴던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이야. 자기는 그 일로 친한 언니가 생겨서 오히려 좋다고. 이렇게 좋은 언니가 생겼는데 왜 자꾸 돈을 주려고 하냐고. 그땐 네 어머니 말발에 밀려 결국 두 손 두 발 들었지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차례인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막상 열어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야. 부담 갖지 말고 꼭 어머니 치료비에 보태어 쓰려무나. 제가 아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어머니의 일부분에 속했군요. 이렇게 다양한 어머니를 알게 되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어르신. 마음은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너무 큰 금액이라 제가 받아가면 어머니께서 분명 사양하지 못한 저를 나무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자꾸나. 나는 오늘 네가 여기 오기 한참 전에 먼저 와서 이곳에 놔두고 간 것으로. 어르신께서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가게를 빠져나가셨습니다. 받지 않겠다 쫓아나가서 전하는 손길마저 뿌리쳐 내시고는 등 뒤로 손을 두어 번 흔들어 보이시고요. 저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영수증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나서야 서울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한달음에 달려가 이 모든 이야기와 편지들을 전해드리니 예상대로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야, 아들아, 그렇다고 이걸 덥석 다 가져오면 어떻게 하니?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모든 돈을 쓸 수 없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명우야, 엄마는 결코 착하고 고마운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사람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도리를 지켰을 뿐이야. 알겠니? 너는 엄마의 아들이니까 잘 알아야 한다. 이 순간마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가 멋있고 존경스러워요. 어머니께서는 그 후로도 한참을 저를 나무라시다가 편지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특히 자매처럼 지냈던 은숙이 이모의 편지를 읽으며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쾌히 나눠주신 따뜻한 애정과 사랑으로 어머니께서는 예상보다 더 빨리 쾌차하실 수 있었습니다. 살점을 떼어내고 재활을 하며 치료받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셨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저와는 달리 어머니께서는 하루하루 더 강한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암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조차도 멋있으셨던 어머니. 억겁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강원도로 돌아가는 날 어머니께서는 제게 여쭈셨습니다. 명우야, 이제 돌아가면 우리는 다 나누며 사는 거다. 너 할 수 있겠니? 그럼요.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데요. 힘 닿는 곳까지 모두 나누며 살고 싶어요, 엄마. 우리 아들 이제 진짜 다 컸구나. 엄마,
아들 나이가 40인데 이제 다 컸다니요. 하하. 다시 돌아가니 너무 좋다. 고마워, 아들. 이렇게 건강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저희 모자는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감동과 안도의 눈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골목대장 허스키 여사 쾌차를 축하합니다. 다시 돌아온 허 여사 김총각 환영합니다. 반가운 이들의 얼굴과 장난스러운 문구에 마음이 담긴 커다란 현수막이 저희 모자를 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직접 현수막까지 만들며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께서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연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반갑고 따뜻한 환영식이 끝나고 저희 모녀는 예전에 하던 자리에서 조금 벗어난 자리에 조금 더 깨끗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마음 모아주신 돈과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 있는 동안 제가 일하며 번 돈을 모아 약속대로 다시 가게를 차리게 된 것이지요. 새로 생긴 가게에서는 예전보다 더 노골적인 방법으로 동네 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바로 무료 카페 운영인데요. 상품을 판매하는 진열대보다 앉아서 쉴 수 있는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 심심할 때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TV까지 준비해두고 방문하는 분들에게 맛있는 차 한 잔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놓고 마련된 자리에 쑥스러워들 하시다가 이내 적응하시어 잘 즐겨주시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저희 가게는 저희 마을 만남의 광장이 되었고 저는 동네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어머니께서는 어르신들께서 모아주셨던 돈으로 생필품을 사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분들을 찾아뵙고 말동무를 해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셨습니다. 저 또한 하루에 한 번 가게를 비우는 시간을 만들어 두고 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저희 모자의 행동에 낯간지러워하시고 짜증도 내시다가 언제 오냐고 먼저 여쭙기도 저희를 기다리다 먼저 가게로 찾아오시기도 하신답니다. 어머니와 저의 일상이 읍내로 퍼져 제 또래의 젊은 층들도 함께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내용이 저희 시의 한 복지센터에 알려져 센터에서 직접 방문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복지센터의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하셔서 결국 얼떨결에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를 인터뷰하던 사회복지사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작고 여린 얼굴에 반대되는 우렁찬 목소리가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저희 관계의 시작은 아내가 열어주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마치 어릴 적 여름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 돌 바위 위에 서 있는 기분과도 비슷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저 김명호 씨? 저는 박희주라고 합니다. 네, 복지사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식사 아직 안 하셨으면 같이 드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식사하면서 다른 복지사분들 경험담도 들어볼 수 있고 좋을 것 같네요. 아니요. 다른 분들은 같이 안 먹습니다. 네? 저랑 명호 씨 둘이서 먹었으면 합니다. 불편하시면 다른 분들도 부를까요? 멍청했던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희주 씨와 둘이서 식사를 마쳤고 커다란 눈으로 빤히 바라보는 그 눈빛을 읽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저를 은근히 떠보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복지사 선생님이 그렇게 예쁘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놈아 처음 인사할 때부터 얼굴 시뻘개져서 그 복지사 선생님한테 눈을 못 댔다고 동네에 소문 다 났어. 제가요? 제가 언제요? 너 말고 남들은 다 아는데 언제 눈치 좀 생기고 언제 사랑을 하려나. 예뻐서 그랬겠죠. 엄마나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저 먼저 들어가 잘게요. 아들아, 점잖고 예의 있고 다정하게 대해라. 꼭이다. 복지센터에서 진행했던 인터뷰를 바탕으로 시에서 저희 동네 봉사활동을 함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희주 씨를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저희 사이는 자연스레 각별해졌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40이 넘은 제가 뭐가 좋냐는 말에 저희 아내는 이렇게 예쁜 말을 해 저를 두 번 반하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진심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참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를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나누자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곧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여기로 발령받게 오게 된 게 다 운명이었나 봐요. 이제 우리 함께 하니까 나눌 것도 두 배가 된 거 알죠? 제 앞에 운명처럼 나타나줘서, 그리고 아직까지 혼자여서 고마워요.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친구보다, 가족 친지보다 동네 사람들로 더 북적였던 결혼식. 뒷집 이모가 진짜 이모가 되고 사이다 어르신이 진짜 삼촌이 되고 동네 제일 윗골목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 부부가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열리는 그야말로 동네 잔치였어요. 과한 거칠애 없이 솔직하고 담백했던 저희의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저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복지사로 출근을 하고 저는 새벽 일찍 가게 문을 열지요. 어머니는 이야기 보따리를 짊어지고 혼자 사는 어르신 댁으로 소풍을 가십니다. 이 모든 일상이 가끔은 무서우리만큼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저희 마을에 시간이 멈추어서 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반복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하루라도 저는 좋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라도 매일마다 사람들 눈에 담긴 감정은 다르거든요. 김 사장, 굿모닝. 어르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얼굴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어젯밤에 꿈을 진짜 잘 꿨거든. 복권이라도 당첨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하,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지, 이 사람아. 말점 언니, 식사하셨어? 야, 순자, 너 오늘 좀 늦었다. 요즘 자주 지각하네. 나 지난번에 명호 집사람이 알려준 스트레칭인가 뭔가 그거 아침마다 하잖아. 그래? 나도 같이 한번 해보자. 조금 있으면 은숙이 오니까 같이 하러 갑시다. 김 사장, 우리 커피는 나중에 먹을게. 며칠 후면 은숙 이모 생신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벌써부터 은숙 이모 생신날 나누어 먹을 잔치상 메뉴를 정하느라 바쁘십니다. 이 사연이 나갈 때쯤이면 은숙 이모 생신 이후 일어나요. 이모 생신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저희 어머니와 둘도 없는 숙자매 관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가게에 옹기종기 모여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우리 동네 어르신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편찮으실 때 솔직히 저 너무 힘들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도 있고 집안의 유일한 남자였던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었는데 먼저 저를 안아주시고 울어도 된다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을 위해 흔쾌히 무언가를 한다는 게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때 베풀어 주신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압니다. 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어머니 다음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어르신들이더라고요. 못난 아들 예뻐해 주시고 저희 어머니께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며 받았던 사랑 절대 잊지 않고 힘이 닿는 모든 곳까지 나누고 베풀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의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지금 저희의 행복한 나날을 지켜보며 행복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머니, 제가 비록 명석한 두뇌가 아닌 다소 멍청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들을 위하며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나쁜 점들은 저의 잘못이며 저의 모든 좋은 점들은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아직 어머니께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어머니를 닮고 싶은 아들이니 망설임 없이 채찍질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 있어 주셔서 제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 박희주, 고맙고 사랑해.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